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북구 대연동에서 엄지척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나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뵙고 이렇게 제가 아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2019년도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상공인들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건물주는 갑이고 임차인은 어린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그동안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궁중 족발 사건 아시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살인 미수로 위해를 가해서 벌어졌던 사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사건 사고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소상공인 임차인들이 상당히 참 불리한 여건 속에서 본업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정해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계속 이제 임차인으로서 의무만 다 하면은 기간 동안 5년에서 10년까지 바뀌었으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작년에 변경되었으니까요. 10년 동안은 자기 집처럼 자기 건물처럼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요 주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한산보증금 계산 방법, 그다음 한산보증금도 지역별로 다 틀리죠. 서울특별시, 부산 가밀억제권역, 대구광역시 다 틀립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다 틀리시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주택에서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서도 마찬가지 일정 금액 범위 내 보증금은 얼마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법을 또 새로 또 변경해서 제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이제 또 중요한 묵시적 갱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도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 상공인 임차인 분들은 이 법 내용들을 보시고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유의하신다면 앞으로 억울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19년도 4월 17일부터 이 법 적용이 됐는데, 한산보증금도 한도 기준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서울은 작년 2019년 4월 17일까지는 6억 1천만 원에서 이제 9억 원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6억 2천만 원 환산보증금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았겠죠. 부산 과밀억제권도 마찬가지 이제 6억 9천만 원, 5억 원에서 6억 9천만 원, 1억 9천만 원 올랐고, 강역시 그 밖의 지역 다 이제 대구 같으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그전에는 3억 9천만 원이었고,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쉽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같으면은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이죠. 1억 플러스 보증금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1억 1,000만 원이니까 대구에서는 5억 4천만 원이니까 충분히 범위 안에 들죠. 그러면 이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서울 같으면은 9억 원이죠. 웬만하면은 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시골이나 그 뭐 요 서울, 부산, 뭐 강력시, 세동시 요 외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이제 좀 오르긴 올랐죠. 3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내일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개정된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인데 이거는 이제 2014년 1월 1일 이후로 개정이 되었는데 서울 같으면은 이제 환산 보증금이 아니고 그냥 보증금 말이죠. 6,500만 원 이하일 때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2,200만 원까지 돈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상가 임대인이 뭐 자기가 보증을 잘못 썼다든가 뭐 어떠한 일로 이제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앞에 설정 금액이 1순위, 2순위, 3순위 가압류까지 다 합쳐가지고 곡세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순위로 봐가지고는 상가 임차인한테 돌아올 돈이 없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손치더라도 6,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은 2,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은 1,900만 원까지, 광역시는 1,300만 원까지, 대구 같으면은 3,800만 원 이하 그 보증금이 걸려 있을 때는 1,3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도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전에 환산보증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산보증금, 보증금 금액 범위 내하고, 보증금액을 초과했을 때 이제 비교표인데, 보증금 범위 내에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좀 벗어나더라도 이제, 해당 없는 게 있고 또 해당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세분화돼서 몇 개로 또 나누어져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가잖아요. 끝나갈 때 미리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는 이곳에서 더 영업을 해야 되겠다 뜻을 비추고 이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거는 임대기간 종료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갱신 해 나가면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법이 작년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갱신 최장 기간이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아무 말이 없다가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임대인도 뭐 의도적으로 또는 임차인도 의도적으로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뜻도 비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묵시적으로 이 계약이 이제 연장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 보증 범위 내 환산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이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했던 것 동일한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된 걸로 간주하고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서 계약이 되었다면은 임차인은 사실 좀 유리한데, 임차인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은 이 계약은 없던 걸로, 계약은 종료된 걸로 봅니다. 그게 이제 묵시적 갱신인데,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의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유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이제
규정보다 못한 규정을 서로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더라도 이 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묵살되고 없던 걸로 간주가 됩니다. 이 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임대차 종료, 그 다음에 보정 범위 밖에 있는 분들은 임대차 종료 시 이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이제 계약했는 걸로 간주가 되는데, 임대인도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6개월, 임차인의 경우에는 해지를 통과하고 1개월 후에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환산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인데, 임대인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죠. 계약 해지를 통과하고 6개월, 임차인은 해지를 통과하고 1개월 후에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었을 때 요 내용이 좀 틀리죠, 그죠? 보통은 뭐 범위 내에 속하니까 여기에 규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보호 해수 기간, 이제 보통 이제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장사를 접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또는 이제 확장 이전을 하겠다 하면은 현재 이 자리를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이 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든지, 뭐 인테리어를 좀 비용을 많이 들였다든지 하면은 뭐 권리금으로서 이제 회수를 해서 그를 비용을 이제 충당을 보전받겠다는 그런 게 이제 권리금인데, 그 권리금도 뭐 종류가 좀 있죠. 뭐 바닥 권리금도 있고 영업 권리금도 있고, 네, 권리금 뭐 영업 권리금이 없으면은 뭐 시설비도 뭐 권리금에 속합니다. 뭐 시설비라도 얼마라도 받으면은 임차인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 권리금도 이제 임대인이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임차인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른 임차인을 불러와서 이제 주인하고 같이 매칭해서 계약시켜 주는 걸로 해서 권리금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월차임 인상, 월차임도 마찬가지 환산 보증금 내는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위를 벗어나는 임대차 계약은 서로 간에 협의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 범위, 조금 전에 최우선 변제표를 보셨죠? 요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 보증금 횟수,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세무서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간주됩니다. 확정일자와 뭐 대항력을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 순위가 빠릅니다. 뭐 설정했는 거하고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뭐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 이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뭐 여기서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장사라도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빼고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정 범위 밖에는 이제 불가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제 대항력은 등기가 없어도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면은 다음 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걸 안 해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임대인은 최소한 1년, 임차인은 1년 이하도 계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범위 벗어난 것은 계약 관계에 따르고, 이제 전대차 관계. 전대차가 뭐냐면은, 원 임대인과 원 임차인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임대인이 되고,
다른 세입자한테 세를 주는 게 그 전대차입니다. 전대차인데 그 동의를 받은 전대차는 그 전차인 1차, 2차 임차인이 이제 그 마찬가지 그 임차인처럼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월차임 인상 5%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제 환산보증금 초과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그 동일 이제 임대인 세액 강면, 이제 동일 임차인한테 5년 이상 그 상가 건물을 임대했을 때는 임대인한테 소득세나 법인세 5% 감면해 준다는 법이 19년부터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건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 해지, 이제 그 차임 월세 있지 않습니까? 석 달에 그 달하도록 그 임대인이 그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연체 해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 둘 다 적용이 되고, 단기 임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잠시 두세 달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판도 걸지 않고 그냥 임시 매장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도 단기 임대겠죠. 그다음 약정, 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위반된 그 규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짧게 해야 되는데 또 본의 아니게 길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하여튼 저 임차인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다음 그 임차인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전부 온라인 쪽으로 다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뒤에 변동사항을 2, 3년 내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와 더불어 지금 상당히 참 힘든 가운데 그 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폐업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창업자보다. 이제 이 법을 잘 아셔가지고 불리한 경우에 불리한 사항에 일어나지 않도록 좀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엄지척 부동산 나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